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념 플러스 유형 중등수학 2-2 닮은 도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닮은 도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에서 도형이 갖고 있는 삼각형, 그 다음에 사각형의 특성들,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평행선과 넓이에 대한 내용들을 쭉 배워왔고요. 또 피타고라스 정리라던가 또는 뭐 내심과 외심이라던가 여러 가지의 그러한 도형 안에서의 특성 있는 것들을 배웠는데요. 자, 그 다음 이제 대단원이 하나 넘어가면서 두 번째 이제 대단원이 닮음이라는 과정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닮음이라는 것은 결국 뭘까요? 닮음. 자, 우리가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비슷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서로 일상생활에서는. 자, 그런데 수학에서의 닮음은 여기에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닮음,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여기다 밑줄을 치죠.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뭐 했다?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일 때 이 두 도형은 서로 닮음인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혹시 그거 알고 계시죠? 뭐 러시아에서 그 이렇게 인형을 열면 또 인형이 있고, 또 인형을 열면 또 인형이 있고, 또 인형을 열면 인형이 있고, 계속 그렇게 나온 것처럼 어떠한 하나의 물체 또는 수학에서는 도형이라고 이야기하죠. 도형을 일정하게 확대, 늘리거나 또는 일정한 비율로 줄이거나 해서 만들어졌을 때 그러한 도형들의 관계는 우리가 서로 닮은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슉 줄이거나 슉 늘리거나 하는 것들, 그렇게 만들어진 도형들을 서로 우리가 닮은 도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닮은 도형이라는 것은 닮음의 관계가 있는 그 두 도형을 이야기하고요. 닮음의 기호라는 것은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삼각형 두 개가 서로 만약 닮은 도형이라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삼각형을 닮은 도형이다라고 해서 요런 표시를 향해서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 약간 그죠? S를 좀 뉘어놓은 모양 같이 생긴 것 같은 이런 모양을 통해서 닮은 도형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요 밑에 기호의 구별이 좀 나와 있죠. 이런 기호의 구별 역시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책을 읽어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닮음일 때는 방금 썼던 이런 S를 누인 모양.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합동일 때는 어떤 모양? 이렇게 3개짜리, 그죠? 는과 비슷하게 생긴 3개짜리 모양. 그 다음에 넓이가 서로 도형이 같을 땐 그냥 등호를 우리가 사용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닮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과정들을 진행하면서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닮음 역시도 대응하는 점과 대응하는 각, 대응하는 변들을 우리가 예전에 합동을 배웠을 때처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A, B, C, D와 여기 나와 있죠. E, F, G, H가 서로 닮음일 때 그때 A의 대응점, 그러면 순서를 확인하시면 되죠. A의 대응점은 어디가 돼? 이렇게 점 E가 돼서 뭐라고 쓰면 되나? 점 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BC의 대응변. 자, BC의 대응변은 뭐가 될까요? FG가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쓰면 돼? 변 FG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각 D의 대응각, 각 D의 대응각이면 당연히 각 H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 각 H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동을 배울 때처럼 닮음 역시도 두 개의 도형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변, 대응하는 점, 대응하는 각들을 정확하게 나타냄으로써 그것이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가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필수 예제 2번 볼게요. 다음 보기 중 항상 닮은 도형인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두 개의 직사각형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직사각형은 어떤 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건 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두 개의 직사각형은 서로 늘리거나 줄였을 때 똑같아질 수 없는 상황이죠. 변의 길이의 비율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직사각형은 될 수 없고요. 두 원 나와 있는데요. 자, 두 개의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을 모아놓은, 이렇게 동그랗게 아주 이쁘게 모아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원은 어떤 크기를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닮음일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직각삼각형인데요. 직각삼각형은 어떤 거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또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얘를 늘리거나 줄였다고 해서 이런 직각삼각형이 될 수가 없겠죠. 비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도 될 수가 없을 거고요. 그렇죠? 자, 두 개의 예각삼각형 역시도 마찬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변과 변의 길이의 비율이 같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아무리 얘를 크게 늘리더라도, 여기가 이렇게 늘리더라도, 얘를 늘리거나 줄여더라도 비율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무조건 닮음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 밑에 거를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설명을 해주면, 어쨌든 정이라는 말이 붙은 것들은 무조건 닮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이라는 말이 붙은 것들은 무조건 서로 간에 닮음일 수밖에 없다라고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럼 유제 1번 볼까요? 다음 중 항상 닮은 도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두 개의 원기둥. 자, 원기둥은 물론 원 자체는 서로 닮음이겠지만, 그쵸? 원 자체는 서로 닮음이겠지만 원 기둥은 서로 닮음이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원이 이렇게 돼서 이런 원기둥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돼서 요렇게 긴 원기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얘를 똑같은 비율로 축소하거나 늘렸다고 해서 이런 원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기둥은 우리가 닮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입체도형에서. 자, 두 정사면체. 자, 정이라는 말이 붙으면 무조건 닮음이라고 했었죠. 자, 두 개의 구. 자, 구 역시도 원과 똑같은 성질을 지니는데요. 구 역시도 아주 이쁘게 정확하게 하나의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상황의 점들을 모아놓은 입체도형이기 때문에 두 개의 구 역시도 무조건 닮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개의 사각형은 당연히 닮음일 수 없죠. 밑변이 사각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뿔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이 같을 수가 없을 거고, 정 12면체, 정이라는 말이 붙으면 무조건 닮음이죠. 그래서 닮은 도형이라고 무조건 볼 수 없는 것들은 1번과 몇 번? 4번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닮음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면 도형에서. 자, 닮음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닮음이라는 건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늘리거나 또는 줄였다는 얘기죠. 그 말은 닮은 도형 두 개가 있다면 그들끼리 갖고 있는 비율이 서로 일정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즉, 여기서 닮음의 성질이라는 것은 결국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서로 닮은 두 평면 도형에서의 대응변의 길이, 이게 중요하죠. 대응변의 길이는 일정하다. 즉 A, B, C와 D, E, F가 닮음이라면 A, B의 길이와 D, E의 길이의 비율과 B, C의 길이와 E, F의 길이의 비율, 대응변이죠. A, C의 길이와 D, F 길이의 비율이 서로 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분명히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응각의 크기는 어떻다? 각각 같다라고 되어 있죠. 자, 대응각이라는 건 뭐예요? 닮은 도형에서 각각 대응되는 각이죠. 그 점들에 대한. 자, 그래서 각은 변하지 않는다. 즉 우리가 닮은 도형이라고 하더라도
변의 길이는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응각의 크기는 무조건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3번에다가 별표를 좀 치시고 결국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서로 닮은 두 평면 도형에서 대응변의 길이의 비. 자, 대응변의 길이의 비 여기다가 주십니다. 대응변의 길이의 비. 이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다? 두 개의 도형의 닮은 비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말은 예를 들어 이 밑에 있는 걸 보면 자,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라고 했을 때 여기 대응하는 변 두 개를 보시면 하나가 2고 하나가 4죠. 결국 그 길이의 비를 우리가 쓰면 2대 4, 즉 1대 2가 될 거고요. 이 1대 2라는 것이 결국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의 무슨 비? 닮은 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를 한번 확인해서 풀어볼게요. 대응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찾을 필요가 있겠죠. 필수 예제 3번부터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와 사각형 EFGH가 서로 닮음일 때 다음을 구하라, 닮은 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대응하는 두 개의 변의 길이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럼 대응하는 두 개의 변의 길이가 모두 나와 있는 것은 BC와 FG, 즉 4와 6이 되므로 닮은 비는 4대 6, 즉 약분해서 쓰면 2대 3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닮은 비가 2대 3이라는 것은 모든 대응하는 변의 길이도 전부 2대 3, 얘도 2대 3, 얘도 2대 3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A, B의 길이를 구하라고 해서 우리가 A, B의 길이를 뭐라고 놓으면 X라고 놓으면 여기의 길이가 X가 되는 거기 때문에 X 대 4, 대응하는 X 대 4의 길이도 몇 대면 2대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X 대 4는 2대 3이 될 거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구해서 풀면 x는 얼마? 3분의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2번의 답은 3분의 8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응각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각 D의 크기를 구하려면 그와 대응하는 각 H의 크기를 구하면 될 건데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 360도니까요. 이 크기를 우리가 Y라고 하면 Y와 100도 그리고 70과 마지막으로 직각 표시되어 있는 90을 더해주면 얘가 360이 돼서 우리가 구하는 각 D의 크기는 Y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자 이렇게 더하면 얼마죠? 260인가요? 맞나요? 260, 160, 260 그죠? D의 크기도 얼마다? 100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대응하는 쪽만 우리가 명확하게 찾아줄 수 있다면 닮음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비례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또는 각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유제 2번도 연달아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서로 닮음일 때 DE의 길이와 각 C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각 C부터 구해볼까요? 각 C는 대응하는 각이 각 F가 되니까 각 C의 크기는 똑같이 각 F와 똑같이 몇 도? 80도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각 변 DE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놓게 되면 자, 우리가 닮은 비를 먼저 구해야 될 필요가 있죠. 닮은 비는 나와 있는 대응하는 변 AC와 DF를 통해서 구할 수 있고 AC가 4, DF가 8이기 때문에 이 두 도형의 닮은 비는 그죠? 닮은 비는 몇 대 몇이다? 1대 2라는 것을 알 수 있죠. 4대 8이니까요. 그죠? 4대 8. 그러면 대응하는 두 개의 길이 역시도 이 닮은 비를 이용해서 구하면 6대 x는 1대 2가 되므로 우리가 구하는 x의 값은 12가 될 거고 답은 12cm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D2의 길이는 12cm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내용도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유제 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와 사각형 EFGH는 서로 닮음이고요. 그들의 닮음비가 몇 대면 2대 3일 때 EFGH의 둘레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쵸? 둘레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 ABCD와 EFGH의 닮음비가 지금 몇 대면 2대 3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에 2대 3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 길이를 x다라고 놓고요. 요 길이를 우리가 y다라고 놓으면 닮음비가 2대 3이므로 4대 x도 몇 대면 2대 3일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y대 9 역시도 몇 대 몇이다? 2대 3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x의 값은 어떻게 구하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x를 우리가 구하려면 답은 얼마? 6이 될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x는 얼마? 6cm가 될 거고요. y의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y의 값은 이렇게 나오니까 y의 값 역시도 얼마? 6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도 얼마? 6cm가 되겠죠. 이렇게. 그쵸? 자, 그때 EFGH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봅시다. 그쵸? 요게 문제가 조금 잘못 나와 있군요. 평행사변형이라고 여기서는 책에서는 나와 있는데, 요 PDF 내용에는 빔에서 쏜 내용에는 평행사변형이라고 나와 있지가 않네요. 그쵸? 예. 그래서 여기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잠깐 수정을 할게요. 여기에서 지금 실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요. 평행사변형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EFGH라는 것은 6과 9를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2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구하는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답은 얼마다? 30cm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평행사변이 없어서 조금 당황했는데 지금 책을 확인해 보니까요. 평행사변형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오타가 조금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보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을 보시면 부평행사변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행사변형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입체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도형이든 입체도형이든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닮은 비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대응하는 변의 길이를 가지고 두 개의 도형, 평면도형이 됐든 입체도형이 됐든 닮은 비를 정확하게 구해낼 수만 있으면 그 대응하는 변들끼리도 닮은 비를 이용해서 비례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죠.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모두 일정하고요. 대응하는 면 역시도 서로 무슨 도형이 될 수밖에 없다? 닮은 도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여전히 서로 닮은 두 입체 도형에서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를 우리는 두 도형의 닮은 비라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여기 밑에 있는 그림처럼 A, B 요 입체 도형, 그죠? 직육면체죠. 요 직육면체, 작은 직육면체와 큰 직육면체가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가 하나는 2, 하나는 3이기 때문에 닮은 비가 몇 대면 2대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네요. 필수예제 4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에서 두 개의 삼각기둥이 서로 닮은 도형이고요. A, B에 대응하는 모서리가 A-B'다 이렇게 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닮은 B를 구하라. 그러면 A, B의 길이와 A B 의 길이가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닮은 B는 우리가 4대 얼마? 6. 즉 약분하면 2대 3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때 X, Y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각각 대응하는 변만 길이만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X대 얼마는? X대 12는 똑같은 닮은 B인 2대 3일 거고요. 그 다음에 5대 얼마도 Y도 똑같은 닮은 B인 2대 3일 테니까 비례식을 이용해서 푼다고 하면 X의 값은 얼마? 8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Y의 값은 얼마가 나오죠? 2분의 1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X의 값은 8, Y의 값은 2분의 15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유제도 두 문제를 연달아 한번 좀 풀어볼게요. 조금 더 올려서. 자, 유제 4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두 개의 원기둥이 서로 또 닮은 도형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를 보면 되죠. 닮은 비를 구하기 위해선. 그러면 27과 36이 서로 대응하는 변, 즉 높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닮은 비는 27대 36 약분하게 되면 9로 약분되니까 3대 얼마? 4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큰 원기둥의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면 x라고 놓는다면 여전히 닮은 비를 이용해서 9대 x는 얼마? 3대 4라고 구할 수 있을 거고요. x의 값은 얼마? 12가 돼서 답은 12cm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제 5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두 삼각뿔이 서로 닮은 도형이고 ABC에 해당하는 면이 EFG다 대응하는 면이 그때 X와 Y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당연히 뭐부터 구한다? 닮은 B부터 구한다. 닮은 B부터 구하기 위해선 뭐 한다? 대응하는 변의 길이를 찾아라. 즉 대응하는 변 AB와 EH의 길이를 찾아보면 우리는 닮은 B가 9대 얼마? 12 약분하면 3대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닮은 비라는 거죠. 자, 그러면 X와 Y를 구하기 위해서 닮은 비를 사용해 보면요. X대 10, 그죠? 그 다음에 6대 Y이기 때문에 X대 10 그리고 6대 Y 모두 역시 3대 얼마가 될 수 있다? 닮은 비인 4가 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의 값은 비례식을 통해서 구해주시면요. 4분의 30이니까 2분의 15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6대 y는 3대 4니까 자, y의 값은 우리가 얼마가 될 수 있다? 8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x는 2분의 15, y는 8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겠죠. 그렇죠? 자, 다음 개념 익히기에서요. 한 걸음 더 내용만 한번 좀 확인해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요. ABCD와 DAEF가 서로 닮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우리가 닮음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도형을 가지고 즉 비율은 같지만 서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도형을 가지고 찾아내는 과정인데 만약 이 그림처럼 하나의 도형 안에 닮은 도형이 껴져 있는 어떠한 보조선이 그어져서 껴져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헷갈릴 수밖에 좀 없겠죠. 자, 그래서 도형 안에 이렇게 보조선이 그어져서 그 안에서 닮음을 모두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뭐 해라? 서로 떨어뜨려서 그려줘라.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따지지 마시고 꼭 그림을 새로 닮은 도형을 두 개를 그려주시면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때 문제에서는 A2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A2의 길이가 X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닮은 도형 두 개를 저는 새로 그려볼게요. A, B, C, D를 하나 그려보고요. 옆에다 조금 작게 비슷하게 비율을 맞춰서 D, A, E, F를 그려보겠습니다. A, B, C, D 그리고 D,
A, E, F. 자, 그러면 다 그렸으면 뭐 해야죠? 길이를 써야겠죠? 자, A, B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 여기에 15라고 되어 있고요. 너는 12라고 되어 있죠?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요번에 DA는 요번에 이쪽은 12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2의 길이죠. A2의 길이와 같은 건 당연히 여기가 X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DF. 자, 보세요.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따로 그려내니 훨씬 더 닮음을 확인하기 쉽죠. 그쵸? 자, 그래서 닮음비라는 건 대응하는 변의 길이를 가지고 구하는 거니까 닮음비는 15대 12, 즉 약분하면 5대 4가 닮음비가 될 거고요. 우리가 구하는 x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비례식을 이용하여 12대 x는 5대 4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하려는 x 값은 5분의 얼마다? 48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길이는, A2의 길이는 답은 5분의 48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6번이죠? 그쵸? 자, 서로 닮은 두 평면도형에서의 비인데요. 자, 서로 닮은 두 평면도형에서의 비인데, 자, 요 이제 닮은 비를 우리가 활용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닮은 비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이야기했죠? 닮은 비라는 것은 길이의 비예요. 자, 닮은 비가 길이의 비라는 것은 닮은 비를 우리가 구했다는 것은 서로 닮은 도형끼리의 길이의 비율을 구한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닮은 도형의 길이의 비가 m 대 n이라는 것은 둘레의 비율도 똑같이 길이죠. 둘레의 비율 역시도 똑같이 m 대 n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 닮은 비는 길이의 비, 즉 길이의 비가 m 대 n이면 넓이의 비는 m 제곱 대 n 제곱이 됩니다. 즉 우리가 닮은 비가 2대 3인 만약 도형이 있다라고 하면 그 도형의 넓이의 비는 몇 대면 4대 9가 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길이의 비와 넓이의 비의 관계는 서로 제곱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필수예제 5번 보시면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서로 닮음이래요. 자, 그때 닮음비라는 건 딱 나와 있죠. 4대 8, 즉 몇 대 몇? 1대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넓이비라는 것은 몇 대 몇? 닮은 비에 서로 각각 제곱한 비율이기 때문에 1대 얼마? 4라는 걸 쉽게 구해낼 수 있겠죠. 그럼 이 넓이와 이 넓이, 즉 얘의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한다면 얘는 얼마? S에다 곱하기 4가 된다는 거죠. 이 넓이. 즉 ABC의 넓이가 6제곱cm라면 DEF의 넓이는 거기에 4배를 하면 얼마? 24제곱cm가 된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유제로 쭉 다 넘어가 볼게요. 자, 유제 6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와 사각형 EFGH가 서로 모일 때, 닮음일 때 닮은 비를 구하라. 뭐라고 되어 있죠? 닮은 비 9대 6. 그러면 약분하면 얼마죠? 3대 2가 되겠죠? 3대 2. 그러면 둘레는 길이니까 둘레의 길이의 비율은 닮은 비와 서로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EFGH의 둘레가 24라면 ABCD의 둘레의 길이, 자, ABCD의 둘레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한다면 X 대 얼마는 24는 닮은 비 그대로 3대 2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2번의 답은 얼마? 36cm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닮은 비가 3대 2라면 넓이의 비는 얼마가 되죠? 넓이의 비는 9대
4가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시고 넓이의 b는 9대 4고 A, B, C, D의 넓이가 54래요. B가 54. 그때 EFGH 너의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한다면 54 대 얼마? S는 9대 얼마? 4가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비례식을 통해서 구해주면 S의 값은 얼마? 24가 되고 답은 24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원이 있대요. 원이 그려져 있진 않지만 어쨌건 두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원이 조금 더 큰 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b가 몇 대면? 3대 4다. 그럼 이 반지름의 길이의 b, 길이라고 적힌 거에 밑줄치고 길이가 3대 4라는 건 이거 자체가 무슨 비다? 닮은 비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그럼 닮은 비가 3대 4니까 넓이 b는 당연히 몇 대 몇이라고 적어주는데 9대 16이라고 적어주면 될 거고요. 여기서 문제는 큰 원의 넓이, 조금 더 큰 원의 넓이가 얼마? 48파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작은 원의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하면 S 대 얼마? 48파이는 넓이 B 9대 16으로서 풀어주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S의 값은 얼마다? 27파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7번입니다. 이번에는 입체도형에서 비율을 이야기하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길이의 b, 닮은 b라는 것은 길이의 b고 즉 길이의 b가 m 대 n이면 넓이의 b는 m제곱 대 n제곱이고요. 하나가 더 있네요. 입체도형이니까 부피의 b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부피의 b는 당연히 그 m 세제곱 대 n 세제곱 몇 번? 세제곱을 각각 해주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외울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이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비율이라는 게 우리가 길이의 b가 닮은 b고 길이가 m 대 n이면 넓이는 우리가 당연히 제곱해야 되는 거니까 각각 제곱이 되는 거고 m제곱 대 n제곱.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어떻게 보면 세 번을 곱하는 입체니까 그렇죠? 우리가 3D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 된다는 걸 우리가 좀 쉽게 외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두 삼각기둥 A, B가 있대요. 닮은 두 삼각기둥. 자, 그때 밑면의 한 변의 길이가 하나는 3이고 하나는 4인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일 때 자, 정삼각형이라는 것은 결국 닮은 B가 몇 대 몇이다? 3대 4라는 거죠. 닮은 B가 3대 4. 자, 그러면 건널비의 B는 길이의 B의 제곱이 되니까 넓이의 B는 어떻게 돼? 너를 제곱한 얼마? 9대 16이 될 거고요. 그렇죠? 자, 삼각기둥 B에 그러면 건널비가 얼마다? 30이다. 네가 32가 건널비다 라고 하면 A의 건널비를 우리가 X라고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X 대 32는 9대 16이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값은 얼마? 18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8제곱센티미터가 2번의 답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부피의 B는 너를 몇 제곱한다? 세제곱한다 그랬죠? 그럼 세제곱하면 얼마예요? 27대 64가 되겠죠? 3을 세제곱하면 27, 4를 세제곱하면 64. 자, 그러면 이번엔 A의 부피가 얼마다? 81 세제곱센티미터고요. 그럼 이때 B의 부피를 우리가 V라고 하면, 그죠? V라고 하면 누구? 81대 V는 27대 얼마? 64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을 거고, 자, 비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 V의 값은 3배를 하면 되니까요. 192 세제곱센티미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1번의 답은 9대 16, 그 다음에 2번의 답은 18제곱센티미터,
3번의 답은 27대 64. 마지막으로 4번의 답은 192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제 8번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닮은 두 원뿔 A, B가 있는데요. A와 B의 높이의 B. 자, 높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가 돼? 길이죠, 길이. 즉, 닮은 B가 몇 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 2대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길이의 B. 자, 그때 두 원뿔 A와 B의 밑면의 둘레의 길이의 B. 자, 길이의 B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똑같이 몇 대면 2대 3이라는 이야기겠네요. 자, 근데 이번에 넓이죠. 원뿔 B의 옆넓이가 225예요. 원뿔 B의 옆넓이가 225가 되고요. 그때 원뿔 A의 옆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한다면, 자, 넓이 B는 얼마가 돼? 위쪽에다 좀 적어볼까? 넓이 B는 제곱이니까 4대 9가 될 거고요. 그럼 이왕 적을 거 다 적읍시다. 부피 B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 B는 2대 3의 세제곱이니까 8대 27이다 라고 이렇게 다 적어주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의 옆넓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S라고 한다면 S 대 얼마? 225는 몇 대면 4대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S의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어디 확인해 볼까요? 100이 나오겠네요. 100. 그렇죠? 100. 그래서 100제곱센티미터가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요거는 원뿔 A의 부피가 80이래요. 부피가 80. 그때 원뿔 B의 부피를 우리가 V라고 한다면 부피 B를 사용해서 80대 V는 부피 B 8대 얼마? 27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때 비례식을 사용하는 거는 270 세제곱센티미터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길이 B라는 것이 닮은 B, 즉 2대 3이라고 나와 있으면 넓이 B는 얼마? 4대 9 제곱한 거죠. 부피 B는 8대 27 세제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부피를 넓이를 구할 땐 이렇게 넓이 B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주셔서 100이라는 결과를 얻어냈고요. 부피를 구할 때는 이렇게 부피 B를 이용해서 구해서 270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라는 걸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유제 9번도 마찬가지. 자, 오른쪽 그림은 높이가 20짜리인 원뿔과 높이가 12짜리인 이렇게 물이 채워진 원뿔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때 그럼 닮은 B는 어떻게 돼요? 12대 얼마? 20. 닮은 B는 12대 20이 돼서 약분해 주시면 3대 5가 되겠죠. 자, 3대 5가 이 유제에서의 길이, 즉 닮은 B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물의 부피와 전체 그릇의 부피의 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부피의 비는 얘를 뭐 해줘야 된다? 세제곱 해줘야 되니까 답은 27대 얼마? 125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부은 물의 양이 54ml일 때 이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얼마를 부어야 하는가?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물의 부피를 54라고 하고요. 이 그릇 전체의 부피를 우리가 V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54대 V는 부피비를 써야 되니까 27대 125가 되겠죠. 즉 V의 값은 얼마가 나온다? 250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250을 답으로 채택하면 안 되겠죠. 왜? 실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 나머지 부분일 테니까요. 나머지 부분, 그렇죠? 요 비어져 있는 요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요 나머지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그릇의 부피에서 물이 채워져 있는 부분을 빼줘야지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250에서 얼마? 54를 빼준 196ml가 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96ml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개념 익히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이죠. 그쵸, 4번. 자, 보겠습니다. 4번. 자, 4번. 보이시죠? 자, 4번 한번 같이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부를 높이가 3등분이 되도록 밑면에 평행한 우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입체도형을 ABC라고 하는데 A 대 B 대 C의 부피의 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실제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닮은 도형이라는 것은 A와